네, 안녕하세요. 특공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원입니다. 오늘장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3,04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막판에 들어서면서 계속 좀 힘을 내주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95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죠. 자, 계속되는 시장의 변동성으로요. 지치신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요. 우리 수익대장님과 그리고 초승달 전문가가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구조를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구출하기 위한 특급 미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수익대장님,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한 주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끝까지 집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초승달 전문가님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네. 특공! 네, 반갑습니다. 초승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견월망지. 달을 보려면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지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름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 뒤에서 열심히 철저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지켜보시고 보름의 수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의 활약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이나마 빨갛게 물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에 QR코드가 나갑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요. 특공 문자 입력하고 또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시장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또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간밤에 미국 국제금리가 1.75%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프랑스의 경제 봉쇄 확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증시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힘을 내줬습니다. 외국인의 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빨간불을 켜내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수익대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일 미국 내 채권 수익률 10년물짜리가 장중에 또 1.75%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시장에는 부담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프랑스의 경제 봉쇄 같은 경우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유가도 7%대 서부 텍사스유가 급락하는 형상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1위부터 15위까지 중에 현대모비스가 0.5% 상승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약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의 1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도 오늘 약세 출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면치 못하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심심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의 차트가 지난주에 저점을 한 차례 다져준 이후에 상승 이후에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 특히나 아랫꼬리가 달린 구간들이 눈에 띄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는 잘 받아준 것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뭐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고위급 회담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이겨낸 시장이었다. 한 주 잘 마무리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연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인즉 결국에는 시장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주들을 좀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 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연준에서 발언이 나왔던 게 2023년까지 현재 정책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발언이 나왔음에도 이 약발이 어떻게 하루밖에 안 가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어떻게 보면 연준 인플레 통제 능력에 의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추가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시장이 반응하는 게 조금 예민한 게 예측이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은 일단 2023년까지 지금의 정책 스탠스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줬고요. 그리고 영국의 BOE에서도 결국은 QE를 지금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해줄 거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받쳐주겠다. 우리 과거 2013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긍정으로 챙겨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인플레의 속도 조절만 예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그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차트 통해서 저도 말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조금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견조했던 이유 기술적인 흐름도 놓여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내 아래 저항 구간대를 돌파해 준 것들이 이내 다시 지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돌파하지 못했었던 핑크색 선 61선을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음 주에 돌파를 가능한가 30분봉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이 지지 구간대도 이탈하지 않고 받쳐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단연 주말 동안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흐름세 그대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가볼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변동성 너무 우려하시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빅스 지수를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요. 우리 과거에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 작년도에 10월, 11월 부근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월 부근 조정이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빅스 지수가 35에서 40을 어느 정도 찍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19에서 살짝 올라와도 20 초반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직은 우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또 그 안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 좀 힘드시더라도 함께 또 이겨내보는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힘든 흐름이고 계절을 닫고 싶은 그런 장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이제 다음 주 장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대장님. 네,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앞전 시황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특정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중소형주의 개별 테마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규 상장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량이 출현되긴 했지만 그래도 성공했지만 기대치엔 못 미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뭐 따상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대한 흐름은 있긴 했지만 오늘 시장 여파로 인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저는 사실 따상상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기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번 IPO 열풍이 다시금 시장에 힘을 불어줄 거다. 따라서 이제 또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뭐 오아시스 그리고 뭐 야놀자 이런 것처럼 지속적인 IPO에 대한 관심들이 시장에 보여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개별 테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제가 우리 수익률 대회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IPO 쪽으로 지금까지 많이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두 종목 모두 IPO 관련 종목이어서 그쪽을 눈여겨보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충분히 수 있다.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따상상까지 기대를 안 하셨었어요?
네, 아무래도 유통 물량 자체가 11% 정도이다 보니까 따상은 충분히 갈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그 다음 이제 오늘이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시장이 많이 내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떨까요? 제가 종목 토론방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월요일은 갈 거야.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그랬던 거야. 약간 이런 분들도 계셔서 전문가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도 받쳐주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뭐 시장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일부 좀 물량이 좀 더 출회된 이후에 다시금 좀 반발성 매수가 일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 100%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신의 영역이어서 힘들지만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초순자 전문가님은 요즘 좀 어떤 섹터 위주로 보고 계세요? 물론 어제 나오셨을 때 반도체 쪽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네. 그 계획이 계속 유효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 저도 일부는 수익대장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IPO 쪽. 워낙에 IPO 시장이 뜨겁다 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료도 살아있기는 한데 요거는 조금 테마성을 좀 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고 하시다 보면은 좀 그런 등락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8인치 웨이퍼에 대한 파운드리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어제 또 무료 방송 들으셨으면 좀 참고가 많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종목을 좀 언급을 해보자면 어제 DB 하이텍을 좀 계속 보고 계신 거고 종목 편입을 했습니다만 네. 그 외에도 또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마침 비밀인가요? 또 예. IPO 관련한 게 또 예. 저희가 드렸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IPO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또 잠시 후에 또 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드리는 정보는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드리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시는 건 또 시청자분의 판단이긴 하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나가요.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세요.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또 제일 궁금한 게 종목 편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 이런 부분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2주 동안 펼쳐지고 있는 종목 대결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2개의 종목을 편입한 상황이고요. 이제 3개의 종목이 남아있죠. 그중에 하나가 스페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제 편입을 또 해주게 되시는데 2개 중에서 한 가지 정도 리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먼저 해보고요. 또 스페셜 종목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힌트까지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대장님. 네.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좀 리뷰를 해볼까요? 둘 다 IPO 쪽이잖아요. 둘 다 IPO이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2가지 다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에이티너 인베스트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또 2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오늘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직 좀 더 남긴 했지만 네. 오늘 그래도 2위로 올라간 종목이죠. 그래서 에이티너 인베스트의 차트를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이제 포트에 편입할 때부터 앞전에 고점 구간들을 또 강한 대량의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었다. 상승 이후에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또 재료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고 수급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자리를 잘 유지해주면서 매물대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이제 10%대 가량 상승 이후에 좀 물량이 바로 출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걸 분봉상으로 한 차례 보시게 되면요. 앞전에 어제자 기준으로 좀 고점 구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요 물량들이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들의 오늘 종가 기준의 이 구간도 여전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장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 들어왔던 물량이 바로 또 출회된 흐름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큰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에이티너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료에 대한 연수성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까지 한번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 이제 두나무 관련 준 거죠? 네, 그렇죠. 두나무도 있고 또 이제 리디북스라고 하는 리디북스. 네, 그 두 가지의 모두 재료가 두 가지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3월 달에 그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내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직상장을 할 예정인데 기업 가치가 또 100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인 거래소들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업비트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큰 이용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또 두나무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업비트가 대략 한 10조 정도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두나무를 지금 포트에 편입하고 있던 이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이티너 인베스트 같은 경우 7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2.62% 오르면서 3,325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뭐 계속해서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도 어제 오늘도 계속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또 창투사 쪽 잘 보고 계신다라는 걸 또 다시 언급을 해주셨고, 그러면 초승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장 후반돼가지고 8%가량 하락폭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조금 더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주에 발사되는 위성의 모멘텀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IPO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다음 주 24일에 제노코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상장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경쟁률은 199대 1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노코는 2095대 1이고요. 그리고 지금 물량을 받는 거에 대한 최상단까지 초과를 했거든요. 그렇게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고, 한 가지 더. 자, 미국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펀드를 받게 해준다라는 이슈만 들어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오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아크인베스타사에서 스페이스 ETF를 또 이번 달 안에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딱 요 선을 그어볼게요. 어떤가요? 지금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0%까지 낙폭을 보였어도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방사청에서 이제 국방부 연구개발에 대해 참석한 기업들이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오는 기미가 안 보였거든요. 저항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단발적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이와 대비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져주면서 하락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흐름을 어떻게 챙겨볼 수가 있냐. 우리가 과거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었어요. 이때 상장하면서 그 이후에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나 흐름을 조금 보게 된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한 날이 2월 3일입니다. 이때 의료용 로봇으로 들어가게 돼서 자, 큐렉소도 지금 2월 3일 대비해가지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미래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월 3일에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보일 수가 있고 이게 넘어가서 T-로보틱스까지 넘어갔을 때 2월 3일 대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보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방송도 열심히 챙겨봐 주셨으면은 제가 또 공교롭게도 2위였다가 살짝 밀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아베스틸이었죠. 네. 자, 세아베스틸.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려되는 사항이 없다. 철강 곰팡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2위를 하자마자 갑자기 포스코발 노이즈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눌림이 정말 비슷하게도 약 10%가량 눌림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다시 반등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렸던 일자 대비해서 15% 정도의 수익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역시도 뒤에 탄탄한 제가 모멘텀과 분석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흔들림에서 우리는 손시분을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챙겨가기 위함이니까요. 오늘 이 부분도 꼭꼭 기억 잘 해주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계셨던 분들 오늘장은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조용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장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리뷰를 또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 막판에 좀 많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7.87%까지 하락하면서 16,400원으로 끝이 났는데 어쨌건 항공우주통신기업인 이 제노코 상장 관련해서 또 재료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또 이끌어 가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변수 부분이 생겼을 때는 또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함께 해주시잖아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좀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페셜 종목 얘기 좀 해볼게요. 혹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마음속에 스페셜 종목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저 마음속에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요? 예. 일단은 항상 보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리가 잘 나와줘야 되는 게 항상 중요하죠. 재료의 연속성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네. 많지만 그다음에 또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잘 들어와주는 부분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바로 당장이라도 또 히든 종목을 공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급적인 부분에 조금 제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다음 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히든 종목을 좀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 뭐 업황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나요?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쉬워. 예,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페셜 종목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좀 네. 초반에 편입을 하실 생각인가요? 저 아무래도 승부를 보려면은 좀 초반에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페셜 종목은 여러분 실시간 소통방에 공개가 됩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소신달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리스트업을 이미 많이 뽑아뒀습니다. 근데 정말요? 아쉽게도 몇 가지가 이미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딱 보기만을 바라시기보다는 리스크적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주말 동안도 완료를 해가지고요. 정말 가장 베스트의 타이밍이 다음 주 초반에 저도 같이 소통방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또 경쟁이 있겠군요. 그럼 날아간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이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몇 개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나요?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그중에서 하나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아이크래프트 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네. 맞아요. 수익으로 수익으로 보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특공 대원들의 관심주들 혹은 이렇게 종목 대거래 편입되는 종목들은요.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또 공유받고 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201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또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구조 많이 도와드려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사실 지금 같은 장세, 특히나 개별주 장세, 이 실적주 장세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또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는 내 종목들이 손실권이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교체를 하면 좋을지, 교체를 하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특공 대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오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금리에 따라서 증시 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네. 금리가 도대체 상관관계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늘 의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조금 긴 관점에서 챙기려면 이 부분의 중요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부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 정말 쉽게 준비를 했고요. 당장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무료 방송 통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꼭 마치시고 불금은 저랑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금리, 미국 국채금리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린이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또 공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도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치고 검색하면요. 이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기 있죠.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도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전략까지 그리고 무료 방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특공 대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힘든 거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익 대장님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또 크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2020년도에 상승 랠리만을 보고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신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네, 그런 분들께서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를 처음 맛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사실 뭐 앞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금리의 영향을 왜 받는지 뭐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떠한 이제 매매 포지션을 취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노하우와 또 전략 어떻게 취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팁들을 좀 전해드리는 그러한 강연회를 다음 주에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매 방법도 매매 방법이고 이제 타이밍을 잡는 그런 방법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시장과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보는지 그리고 예. 시장을 그 종목을 볼 때 차트상에 어떠한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는지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일에 걸쳐서 방송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볼만한 이 섹터와 유망주들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그중에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지 이런 이 수익 대장님만의 특별한 전략을 함께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네.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라도 빠짐없이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다 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다 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실시간 소통방에 함께 있으니까요. 같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시간 소통방으로 함께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종목 구조를 많이 못 봐드려서 늘 속상해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기둥 특공대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지금 빠르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만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세 방이 올라왔어요. 15,5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손절을 못하겠어요. 이 마음 알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봐드릴까요, 수익대장님? 세방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단 시장 여파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차트상의 흐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세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전에 2021년
1월경이죠. 굉장히 거래량들이 물량 수급적인 부분이 잘 들어와주면서 상승 탄력을 잘 이어가 주었는데 그 다음 물량들이 터져졌을 때가 좀 중요합니다.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요 제가 지금 방금 2개 표시해 놓은 이곳에서 지금 터져졌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상승적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붙어졌다기보다는 물량이 좀 매도세가 출회된 물량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000원대가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14,000원을 한 차례 이탈을 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에 3월 4일 날 수급이 붙었던 날 보시게 되면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다시금 이 14,000원대를 돌파하려면은 좀 새로운 수급이 필요하겠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 가장 저점인 구간인지 확인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가장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을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13,000원권을 지지 구간으로 잡으시고 13,000원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신 이후에 좀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위쪽 구간으로는 우선 14,000원대로 올라와 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일부 좀 줄여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이 같이 수급이 붙어주면서 14,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 16,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분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편안한 주말 보내고 싶어요. 여기까지 절실함이 느껴지네요. 줌 인터넷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6,450원, 비중은 15%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초스타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뉴딜 AI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런 4차 산업이 조금 앞당겨졌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도 연결되는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차트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보게 된다면 줌 인터넷이 지금 최근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눌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상단에 지금 저항선대가 5,500원대, 5,700원대 이렇게 좀 놓여져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긴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모든 주가들이 거의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퍼포먼스가 좀 적었었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겠고요. 긴 관점으로 갔을 때 이미 지금 여기까지 견뎌주셨으니까 지지선대 라인을 5,400원대, 지금 4,700원대 부근의 지지선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실적적인 부분도 잠시 체크를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뚜렷한 상승세는 나와주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개요가 뜨고 있지 않는데 기업 개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판관비 부분이 놓여 있게 됩니다. 판관비 부분이 지금 그래도 조금 상승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멘텀 쪽으로 봐주시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주가의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부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초보 덕만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은요. 수익대장님 SK바이오팜입니다. 11만 5천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인데 SK바이오팜과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같이 또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SK바이오팜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추세가 조금 많이 안 좋긴 합니다. 예. 물론 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에 좀 일단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에 일부 갭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바로 출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사실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이러한 굉장히 굵직한 그리고 기업적인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자에 좀 물량이 일부 출회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여파를 좀 받아줬다. 이 부분은 뭐 피할 수 없겠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실 가장 저점 구간이에요. 사실 가장 저점 구간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10만 3,500원이 가장 최저점이지만 이곳을 또 이탈할지 어디가 저점이 될지를 모른다는 점.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주라든지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매매 전략을 취하실 때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물량이 올라와 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매매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저점이 확인됐다라고 하기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흐름을 보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때가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저점이 10만 3,500원 이하가 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10만 3,500원을 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또 절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 구간으로는 또 12만 원대 매물이 1차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이상으로 좀 노려보실 때는 12만 원대까지 1차적으로 노려보시고 만약에 12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할 때는 수급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붙어주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만 원대에서 1차 목표를 12만 원대에서 한 차례 매도하시고 그 이상으로는 한 차례 한 12만 5천 원, 13만 원 이 사이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4연상까지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밑에 지지라인선 확인하시는 건 10만 3,500원으로 좀 바라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해주고 계시는데요. 화면 보시다가 나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 스캔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코드 201번 입력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세요. 1899-0294번으로 특공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갈게요. 아줌마의 힘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네, 자, 윌링스입니다. 14,900원, 비중은 13%입니다. 기다리다 지치신데요. 예, 초승달 전문가님 어떻게 봐드릴까요?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네, 윌링스 종목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통해서 조금 빨리빨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지대는 일봉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탈을 하지 않으신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그래도 힘 내시라고 단기적인 저항선 때까지는 올라오는 흐름 좀 추세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장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이제 캔들 수가 조금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예수 물량은 조금 풀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이긴 하나 지금 지지 구간대 있죠. 지금 지지 구간대 13,000원 구간대 지지를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700억인데 유통 비율이 45%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약간 수급이 들어와줘도 금방 오를 수는 있는데 대응이 조금 힘들 수는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스탠스 관점을 유지를 하시면서 저항대 올라오시면 일부 실현하고 다음 저항대 16,000원대 올라오시면 또 일부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박친구 앞으로 대박 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6세, 그러니까 6세 아들의 계좌로 지금 또 터주셨나 봐요. 계좌를 개설해서 아들에게 지금 종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투자를 E&D 종목이래요. 31,700원이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봐드릴까요, 수익대장님? 일단 E&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화학 기반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지금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원체 그동안 좀 산업적인 부분, 업황에 따라서 올라왔던 부분들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6세 아들분을, 자녀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적금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좀 더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 그런 식으로 적금 개념으로서 좀 투자하는 거는
좀 그런 쪽이 좋겠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E&D 같은 경우에 좀 가격 전략을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D 지금 현재 31,700원 구간에서 비중 15% 정도 이렇게 그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비중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추가적인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우선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전에 가장 큰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날 기점으로 해서 좀 매물대가 좀 의미 있는 매물대가 33,000원권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 매물대 이하로 좀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금 아래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27,000원 구간까지는 또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거래 없이 이 박스권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신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박스권 내 흐름을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 부근으로 좀 올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높은 그 목표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손실 없이 정리하신 이후에 좀 더 그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위주의 대형주 중에서도 이격도가 좀 좁혀 들었을 때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형주 이런 것들에 좀 더 투자 전략을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 뭐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명절에 또 그런 돈을 받으면 은행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쵸. 비슷한 세대 아닌가요? 아니에요? 수익대장님 왜 머뭇거리세요? 저는 은행으로 안 가고 네. 이제 제가 또 휴대폰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네. 또 하고 싶은 것들에 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을 갔었어가지고 근데 요즘 보면은 아무래도 뭐 금리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주식 투자 쪽으로 또 이렇게 옮겨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재테크는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 없이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이신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노랑풍선입니다. 29,950원에 들어가셨어요. 10% 비중은 되시고요. 오늘 최고점에서 제대로 물리셨다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경기 회복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흐름 근데 너무 높게 잡으신 건가요? 제가 네. 여기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자입니다. 어떻게 또 이 종목이 제게 왔는지 좀 마음이 아픈데요. 혼나시겠네요, 일단은 오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비중 투자도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올라가는 종목 말고요. 여기 좋은 종목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좀 들어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차트 통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는 경기 회복이라는 모멘텀이 잡히기는 합니다. 잡히기는 하고요. 근데 실적적인 측면이 바로 이제 개선이 나와주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긴 할 텐데 조금 더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런 여행주들이 특산품이라던가 이런 걸 판매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시즌 다시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지금 현재 지지 구간대에 있기는 합니다. 지지 구간대에 있어서 지금 캔들 자체가 마무리가 딱 지지 라인대예요. 그래서 다음 주장에 시장이 같이 동반으로 받쳐주게 된다면 이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으로 작용해 주시게 된다면 다음 주장에서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주봉상에서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 구간대가 아래 23,700원대가 딱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월봉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폭이 살아있고 여전히 제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회복주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단 올라와 주시면서 욕심을 더 부리지는 마시고 올라오실 때마다 좀 정리를 해서 28,000원대 그리고 매수하셨던 부분 그리고 전고점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르는 말에 절대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다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콩이맘님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시네요. 제넥신입니다. 14만 8천 원에 들어가셨대요. 깜짝 놀랐네요. 비중이 30%인데 14만 8천 원인데 도대체 언제 본전으로라도 올라올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지금 제넥신이 10만 원 아래 아닌가요? 지금 현재 10만 원 아래죠. 예. 일단은 재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 2020년도에 굉장히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2021년도에 바이오 섹터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코로나 관련된 섹터는 보지 않는 게 옳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주고 급등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뭐 신규 편입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또는 물려 계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신규 편입은 좀 옳지 않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히려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아무래도 암이라든지 이런 쪽 신약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들을 위주로 좀 보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료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추후에 새로운 재료가 터져준다라면은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별개의 이슈로 또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4만 8천 원대 비중이 몇 프로라고 혹시 말씀하셨죠? 비중이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봐볼게요. 30%시네요. 일단 비중은 30%면은 일단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소멸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앞전에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한 2차례 정도 보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물량이 들어온 물량보다는 물량이 출회된 물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를 좀 빌미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이 12만 원대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 따라서 지금 이 12만 원대로 올라준다라고 하더라도 매물벽을 맞고 차익 매물이 금방 좀 출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저점인 9만 2천 원대가 어느 정도 그 최소한의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손실권이 약 한 35% 이상은 되실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손절보다는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해 주면서 일부 좀 급등을 해줄 때마다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우선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구조는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봐드린다고 했는데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 온라인 방송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승달 전문가님께서요. 오늘 방송 끝나고 9시 30분이죠? 네, 금리와 관련된 또 방송 해주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만 딱 들어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앞으로의 상반기까지의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의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솔직히 이런 워렌 버핏도요. 하루하루 시장의 등락을 반복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긴관점으로 시황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정보 진짜 꿀팁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익대장님께서도 3일에 걸쳐서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계좌가 빨개졌님께서 실시간 소통방에 오늘 종목 많이 봐주신다고 하더니 많이 봐준 게 맞냐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2개밖에 못 봐드렸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중요한 게요. 물론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계좌를 직접적으로 봐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섹터라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꼭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사이트는 붉은 기둥 특공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나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또 마칠 시간이네요. 한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힘드셨던 만큼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